자, 다시 돌아온 우리의 썰랑썰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성인 업체에서 일하게 된 썰 네 번째 이야기. 큰 팬더님께서 저번 거까지만 해도 본인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었는데 갑자기 팬더곰으로 귀엽게 바꾸셨어요. 이게 네임드화가 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재밌는 글들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지. 자, 날이 따뜻해지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무렵 저는 성인업체에서 예정되어 있던 설계 디자인이 아닌 웹 디자인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며 슬슬 내가 이 회사에 왜 있나 생각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사용 방법을 평하며 동료들과 정신나간 야설 유머를 서스럼없이 나누고 있던 시기에 사회는 미투 운동이 한참 일어나는 시기여서 여직원들이 오히려 남자들에게 미투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농담 수위가 높던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높으신 분이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너도 참석해야 된다며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성인업체 명함이 아닌 계열사 슈퍼푸드 회사명의 명함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한 대로 비슷하게 명함 제작하고 근처 문구점에 가서 약간 두께가 있는 종이를 구입해서 명함을 만든 뒤에 사장님 차에 탑승해서 미팅 장소로 넘어갔습니다. 약속 장소라고 도착한 곳에 성수동 땡땡마트였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 주차 후 성수동 땡땡마트가 아닌 옆 건물의 별관 같은 곳으로 입장하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땡땡마트 본사였어요.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흔히 TV에서나 볼 법한 개찰구가 있고 매우 스마트해 보이는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 냄새구나. 킁칵킁칵. 난 언제 이런 곳에서 일해보나 하면서 입장하는데 역시 대기업답게 로비부터 입구 컷이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과 명함을 요구하더군요. 그때 간담이 서늘했던 게 이 두 분은 계열사 명함은 종류별로 갖고 있었지만 저는 입사한 지 별로 안 돼서 성인 관련 업체의 명함만 가지고 있던 터라 위조 명함을 제작하지 않았으면 저는 꼼짝없이 아우야 어이쿠 어허한 명함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키카드와 명찰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 미팅 라운지로 이동하여 미리 배정받은 부스 안으로 대기하던 중 땡땡마트 과장님과 부장님들이 들어오시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대기업 사람인가 하면서 보고 있던 중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마트를 기획하면서 이번 기획이 성공하면 전국에 땡땡마트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저희 마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트 컨셉은 일본의 호텔와 판매 카테고리도 비슷하게 갈 예정이고 국내의 만물 마트 같은 걸 만들 계획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땡땡마트와 거래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몇몇 품목은 땡땡마트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생소한 부분이라 자문을 구하려고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는 담배였고 두 번째는 코스프레나 피규어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인 부분이었죠. 저희 업체는 나름 수입처마다 전파 인증이 공식적으로 받아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체 개발 브랜드가 존재해서 계열사 버프를 힘입어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어필되어 바이어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을 모시고 저희 본사로 방문하기로요. 본사 방문은 지금까지 읽어왔던 걸로 봐서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주일 시간 내에 미니숍을 꾸며서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에 들어갈 그 샵을 미니샵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요렇게 매대를 꾸밀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한 거였구나. 저와 과장님은 일주일 만에 그건 좀 갑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사장님은 달랐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미팅이 끝난 후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과장들의 회의가 시작되었고 동원될 수 있는 총 인원과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최대 물량을 확보해서 지하에 자그마한 숍을 만들어야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행히 일전에 오프라인 숍을 차렸다가 망한 이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곤도라 여분이 있다더군요. 현재 물류팀이 텀블러나 트위터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 배송 준비하는데도 벅찬데 지하에다 성인 제품 물량 확보 및 곤도라 선치 작업을 들어가야 했고 저는 미팅 내용을 정리 후 좀 그럴싸해 보이게 하려고 매장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졸지에 설계 디자인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가 VMD 겸 MD로 직업이 역변하게 된 것이죠.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제품 배치의 위치를 고민하였고 진열장별 카테고리를 나누고 어떤 제품에 어떻게 시연하고 어떻게 제품을 놓아야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지 고민하는데 그냥 제품만 놓기에는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컨셉에 맞게 적나라한 문구가 적힌 POP 카드를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밤 우리 과자라든지 땡나 땡쿤이라든지
땡다라든지 원데이 원땡 같은 온갖 병맛스러운 문구로 POP를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작업을 정신없이 하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직원들은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이 미니샵에 들어간 제품만 시가로 따지면 1억이 넘어가며 들어간 인원도 인력도 각 부서에서 2-3명씩 완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가지고 미친듯이 만들어냈구나. 매일 야근 식대를 먹으면서 뭉쳐서 사장님 뒷담화가 무르익을 때쯤 약속된 기한이 일주일이 지나 땡마트 중역들과 담당 바이어가 찾아와서 탐방을 하고 갔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2차 미팅이 잡힌 날 업체는 저희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몇몇 가지 조건을 갖고 마지막으로 땡땡마트 임원급들이 이 쇼핑몰을 정식적으로 오픈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컨벤션을 조그마하게 본사에 꾸미기로 결정해서 수백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지정된 섹션에 자기들의 물건을 진열해 모의 오픈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한 달의 여유를 들 테니 기획을 부탁드린다고. 아, 이제 컨벤션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듯이 지하에다가 만들어놨던 걸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만드는 것처럼 이제 기획을 해서 실제로 갖다 놓는 거라는구나. 역시나 흔쾌히 승낙하시고 저는 기존에 맡았던 MD 겸 VMD 업무를 맡아서 이번에 사장님의 집도 아래 컨벤션에 사용될 제품들을 선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각 부서마다 우리 회사의 여력을 보여주자는 이념 아래 성인 쇼핑몰의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제품들이 선정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것만으로 그들을 놀릴 수 없다.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따로 활동에 들어가셨죠. 이렇게 파이널 데이가 오고 저희는 컨벤션에 사용할 제품 시가 3억 원어치의 제품을 탑차에다 실어넣고 사장님은 비장의 무게를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실어서 잘 적재해서 포장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건장하다는 남자들 전부 동원돼서 땡땡마트 본사 앞으로 모였고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날인지라 이 컨벤션에 참여하게 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쟁쟁한 자기들 제품을 열심히 진열하고 있었죠. 명품부터 해서 땡땡5 시리즈 제품도 보였고 수입 담배도 보이고 땡고 각종 이시국제 식자 제품 공구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모여서 서로 자리 싸움을 하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컨벤션이 진행되던 중 저희가 제품을 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장소에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 눈에는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문은 돌았지만 정말 성인 제품이 땡땡마트에 들어오다니.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길을 비켜주며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제품 설치할 섹터 옆에는 코스튬 판매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쪽 사장과 저희 사장은 거래처 사이인지라 제품 진열하는데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거 좀 도와줘라. 야, 그거 옆에 드는 거 좀 도와줘라. 아니 옷 입힐 거 없으면 우리 거 갖다 써. 말. 그리고 저희 측 사장님이 도착하고 그간 꽁꽁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올려보내야 하니 위에 손비는 직원 데리고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뭐지? 그 비장의 카드는 몇 회 전 사연에 올라왔던 두구 진짜 리얼땡이 얼굴이 합치되어 있고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나게 선정적인 옷을 입은 채 관 뚜껑은 어디다가 갖다 팔아먹었는지 관 밑둥만 남아있는 채로 왔더군요. 하필 컨벤션 준비로 컨벤션용 엘리베이터는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라 구원같이 등장한 저희 측 바이어의 인계를 받아서 저희는 직원센터를 통해서 컨벤션 쪽으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필 앞뚜껑이 없는 관계로 땡땡마트 직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리얼땡을 옮겨야 했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상황에 이목이 너무 집중되는 상황에 심지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테이프 하나로 묶여져 있던 리얼땡은 자꾸 앞으로 엎어지려 하고 엎어지는 걸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곳은 없고 본의 아니게 자꾸 가슴만 만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컨벤션 장소에 도착하였지만 이때 분위기는 그전의 모세 기적보다도 더 가고 아니게 모르는 업체 직원들이 나서서 길을 정리해 주더군요. 이때부터인가요? 일반적으로 제품 진열에 뒤틀린 황천에서 튀어나온 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구해온 다트판의 끝부분에 흡착이 달려있어서 땡도로 장식되기 시작했고 첫 입사날 보았던 그것들은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전시되었으며 남성 제품 중에 자동 땡도가 있는데 제품이 켜진 걸 보게 되면 투명한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일사불란하게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역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감초가 되듯 제가 만든 야한 문구들이 조미료처럼 진열장에 뿌려졌습니다. 차마 알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한 문구들이었습니다. 고급 뽁뽁이 소파까지 세팅이 되었을 때 리얼땡과 머머 리얼땡은 서로
저걸 하는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분명 자기들도 바쁘고 시간이 촉박할 텐데 자기들 일 안 하고 자꾸 저희 쪽 와서 구경하더군요. 거의 이게 그 리얼땡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제품 진열장에 내내 끊임없이 쩝쩝거리면서 타업체나 땡땡마트 직원분들이 오셔서 제품 질문을 하시더군요. 제품 진열이 끝난 후 높으신 분들이 시연회를 할 때는 각 섹터의 해당 바이어가 제품 세팅 및 설명을 담당해야 했기에 간단한 제품 사용법을 숙지시켜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담당자라 해도 오우야가 얼굴에 보이더군요. 그렇게 세팅을 마치고 다음날 컨벤션이 진행되었을 때 저희 섹터는 그야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높으신 분들 및 직원들이 제일 많이 방문한 섹터 1위로 올랐고 다들 이 정도는 돼야 일본 그 땡땡이랑 그 압도적이지 하며 칭찬을 하는 반면 양지의 끝에 서 있는 업체가 이 정도로 선전적일 경우 사회적 이슈가 걱정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건 나도 보는 내내 그렇게 생각이 들다. 컨벤션이 성공리에 맞춰지고 이 기획 가망성이 있다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받았지만 너무나 적나라한 시연 공간과 리얼땡은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배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부작으로 혹여 문제가 생길 경우를 염두해서 추후 반응을 보고 몇 가지 남아있는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야기는 과거 사장과 과장의 그 도로에서 그 클럽에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으로 일어난 황천에서 기어나온 드림팀 이야기입니다. 나는 집에만 있어서 몰랐네. 이게 사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들여오려고 막 고소도 하고 막 서로 막 소송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게 있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들여온 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고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리얼땡을 갖고 가신 것 같은데 상당히 깨어 있으신 분이네. 웬만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걸?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지로 그냥 나와서 좀 사람들이 누구나 좀 행복한 그런 욕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해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나쁜 그런 거보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이런 기회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제 팬카페인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는 2020년 1월 14일 12시 9분 저걸 기다리고 있었네. 저걸 그냥 뺏어가네.